21쪽에는 목재의 마감 처리라는 주제를 분류하는 것이 나옵니다. 좀 더 친숙한 주제면 좋을 텐데요. 해리슨 포드도 목수였고 예시도 목재가 나오네요. 자, 목재 마감 처리는 분류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목재의 그러니까 나무가 가진 원래 색을 살릴 것인가 또는 다른 색을 입힐 것인가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또 그 광택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나무의 그 상태를 살릴 수도 있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반짝반짝하게 어떤 다른 재질을 입힐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색을 입히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색을 빼는 탈색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이제 목재 위에다가 페인트 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울퉁불퉁하거나 거친 부분들을 갈아서 이제 연마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목재의 마감 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재의 마감 처리 자체는 뭐 짧지만 목재 마감 처리와 관련된 분류표를 만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설명한 뭐 탈색을 하거나 아니면 색을 입히는 착색을 하거나 광택을 내는 이러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 분류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제들이 자료에 한 개씩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크 색상, 그러니까 색상을 입힌 것이죠. 오크색 수용성 착색제를 입힌 목재의 마감 처리라고 본다면 그 오크색 자체도 있겠죠. 색상 자체는 그냥 그 빨간색, 파란색처럼 색상 자체는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색상이 나무를 염색하는 데 활용이 된다고 하면 착색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크색 수용성 착색제 이렇게만 나가도 벌써 주제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크색 수용성 착색제라는 주제를 분류하려면은 그것을 이제 단일 개념으로 쪼개고 그 개념들을 다시 이제 배열하고 조합하고 이런 분류표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쪽에는 목재 마감 처리라는 것을 뭐 탈색, 착색, 광택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목재 마감 처리를 첫 번째 계층으로 두고요. 계층 구조에서는 1계층이 있겠죠. 그럼 두 번째 계층에서는 탈색, 착색, 광택과 같이 마감 처리의 세부 유형을 쪼개어 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무 구조처럼 밑으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2차, 3차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됩니다. 반면에 22쪽을 보면 이제 계층적 접근 방식이 아니라 22쪽에는 이렇게 패시트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트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3장부터 패시트에 관한 설명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만 보면 패시트에서는 그 모든 개념을 이렇게 그 왼쪽과 같이 계층적으로 나무 구조로 연결하지 않고 대신에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복합 주제를 처리하는 방식인 것이죠. 왼쪽에서는 복합 주제를 계층을 서로 구분해서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의 주제는 뭐 2계층에, 두 번째 유형의 주제는 3계층에 배치한다. 이렇게 해 놓을 수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그 복합 주제를 계층화 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 놓고 나중에 조합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재의 마감 처리가 조금 낯선 주제면 아까 했던 우리 심리학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아동 심리학이다 그러면 아동과 심리학이 이제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동 심리학만 있나요? 성인 심리학도 있고 노인 심리학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심리학과 아동, 또 심리학이나 성인 이런 주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제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정보 자원에는 복합 주제로 나와 있으니까 그 주제를 모두 표현해야 되는데 분류에서는 단일 개념으로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층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을 1계층에 놓고 이제 주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에 1계층으로 놓고 2계층에다가 아동, 성인, 노인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학, 아동 심리학, 성인 심리학, 청소년 심리학도 있겠지만 성인 심리학, 노인 심리학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합 주제다, 개별 개념으로 나눈다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는 계층형 분류 체계인 거죠. 심리학 그리고 아래에 아동 심리학, 성인 심리학, 노인 심리학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인 심리학이라는 주제는 성인 심리학에 분류하고 아동 심리학이라는 주제는 아동 심리학에 분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을 계층적 접근 방식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패시 접근 방식은 심리학은 심리학대로의 체계가 있고 또 아동이나 성인, 노인은 사실 그 연령대별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발달 과정 중에 그 구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의 주제로 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다가 심리학을 놓고 다른 쪽에다가는 그 대상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 성인, 노인 이렇게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심리학에 있는 그 심리학은 학문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동 심리학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 교육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교육학, 복지학 이렇게 있다면 사회복지학 이렇게 있다면 아동 심리학, 아동 아니면은 아동 복지 이렇게 이제 크로스해서 조합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시 분류는 서로 분리해 놓고 이제 조합하는 규칙을 만들고 주제를 이제 복합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는 뭔가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류 체계가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합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표현력이 큰 분류 체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21쪽에 있는 계층적 분류표에서는 역시 마감 처리가 착색이다. 또 착색제가 수용성이다. 수용성 착색제 중에서 오크 색상이다.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22쪽에서는 그 마감 처리를 그냥 착색은 마감 처리 중에 하나야. 마감 처리에는 탈색과 착색이 있고 광택이 있는데 그 중에 착색이야. 이렇게 패시스를 하나 만들고요. 또 착색제도 수용성도 있고 알코올성도 있는데 그 중에 수용성이야. 이렇게 또 하나의 착색제 패시스를 만들고 목재 색상도 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마호가니색, 티크색이 다 있어. 이렇게 목재 색상도 패시스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패시스로 구성한 다음에 마호가니 색상, 수용성, 착색제라는 주제가 탁 나오면 각각의 패시스에서 개념들을 차출해서 그러니까 뽑아서 조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층형 그 접근 방식은 미리 그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조합하는 방식을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에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조합에 한계가 있습니다. 대신에 패시 접근 방식은 미리 조합하진 않고 재료를 레고 블록처럼 이렇게 놓아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정확한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제 룰을 잘 지키면 일관성 있고 이제 다양한 주제를 많이 조합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의 1장과 2장을 통한 분류의 활용 그리고 분류를 위한 주제의 복합성을 반영한 접근 방식, 계층적 접근 방식, 패시 접근 방식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